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 고래의 사람들. 인간의 삶이 그림이 되는 순간이 있다. 백야의 북극해에 하얀 물보라가 솟아오르더니 그 자리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온다. 참고래가 바닷물을 뿜어 올리며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고래잡이 캠프는 쥐죽은 듯 고요하다. 병원에 있는 에스키모의 눈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오는 참고래 한 마리에 쏠려 있다. 해안에서 바다로 100m쯤 나간 곳에 설치된 각 캠프마다 언제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우미약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보름달이 떴다. 하위는 백야의 엷은 빛에 쌓여 있다. 바다는 고요히 잠들어 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십수척의 에스키모 우미약이 일제히 바다로 미끄러져 나간다. 그는 바닷물 위로 많은 그림자들이 소리도 없이 한 점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다. 감동적이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그릇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인간들의 움직임이 사무칠 만큼 감동적이었다. 동료들의 움직임에 퍼뜩 정신을 차린다. 우미약은 단숨에 빙상에서 바다로 떠밀려가고 나는 어느새 6명의 에스키모와 함께 노를 젓고 있었다. 대단한 템포로 노를 물속에 찍어 넣는다. 그들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힘에 붙였다. 동료 에스키모의 말이 뇌리를 스친다. 알겠지 미치요? 고래를 향해 죽어라 노를 저어야 해. 물소리를 내면 안 돼. 고래가 눈치채니까. 가만 있는 힘껏 노를 저어야 해. 고래를 구경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들리는 것은 노가 물을 가르는 소리뿐이다. 입이 바싹 탔다. 벌써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틀렸어. 누군가 소리쳤다. 노의 움직임이 일제히 멎었다. 비로소 앞을 쳐다보았다. 검은 거체가 얼음산 저편으로 유유히 사라지려 하고 있다.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 노가 멎은 우미약은 천천히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후끈거리며 달아있었다. 고래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었다. 우미약을 타고 쫓는 인간과 고래는 똑같은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한 씨름판 위에서 인간과 고래의 힘이 부딪히고 있었다. 미치오, 일본 노래 한 곡 불러보게. 옆에 앉아있던 에녹이 뒤를 돌아보며 불쑥 말했다. 뭐든 좋으니까 불러봐. 조용한 저녁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바다 노래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다의 아들이라는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부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후회했다. 어째서 이런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게다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중간부터는 나오는 대로 엉터리로 부르고 말았다. 그래도 모두들 즐거워라 했다. 좋은 노래다. 기운나네. 누군가 곡절을 흉내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다들 폭소를 터뜨렸다. 1982년 4월 알래스카 북극권 에스키모 마을 포인트호프 고래잡이 캠프의 아침은 뜨거운 카리브 숲으로 시작된다. 2주 전 에녹과 사냥을 나갔다가 잡아온 카리브가 눈앞에 놓여 있다. 수프를 끓이려면 꽁꽁 언 카리브 고기를 도끼로 쳐내야 한다. 캠프에서 내가 맡은 일은 여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방으로 튀는 고기 조각을 주워서 입안에 던져 넣으니 오싹하도록 차갑다. 그리고 희미한 단맛이 서서히 입안에 퍼졌다. 이 시기에 베링해에서 북극해에 걸쳐 빈틈없이 얼어있던 얼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류와 바람의 힘으로 얼음에 긴 균열이 생기고 곳곳에 해수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해수면을 리드라고 한다. 마침 그 즈음 북극 흰수염고래가 베링해를 지나 북극해로 향하고 있다. 포유동물인 고래는 해수면으로 올라와 호흡을 해야 한다. 따라서 리드는 해수면을 필요로 하는 고래에게 이동의 경로가 된다. 고래잡이 캠프는 이 리드를 따라 세워진다. 대개 리드는 육지에서
5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나타난다. 리드는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고래잡이에 좋지 않다. 리드가 작으면 작사를 꽂아도 고래가 죽기 전에 얼음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반면에 리드가 너무 크면 사람이 노를 저어 움직이는 우미하게로는 도저히 추격할 수가 없다. 그 해는 리드가 매우 불안정했다. 캠프를 세운 지 벌써 3주가 지나 고래잡이 시즌도 다 끝나가고 있었다. 고래가 멀리 가버려서가 아니다. 오히려 6월까지 더욱 많은 고래가 이 바다를 지나간다. 그러나 그 전에 건너편의 얼음이 없어져 버려서 리드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것이다. 리드가 없어지면 광대한 북극해가 펼쳐진다. 그렇게 되면 우미약을 저어서 고래를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얼음에 둘러싸인 리드라는 바다가 있어야 에스키모의 고래잡이가 가능하다. 이러다 고래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하는 불안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다. 고래고기를 먹지 못하고 1년을 보내야 한다. 이는 예전처럼 굶주림에 대한 불안이 아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돈만 내면 먹을거리는 바깥 세계에서 얼마든지 들여온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변해가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가르쳐주는 것. 말하자면 고래잡이는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리라. 5월이 되었다. 남쪽에서 도요새나 물새떼를 비롯하여 많은 철새가 떼지어 날아와 더욱 북쪽으로 향한다. 그들은 알래스카 북극권에 둥지를 틀러 찾아가는 중이다. 봄의 전령 흰매새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봄의 노래. 나는 자연의 질서를 느끼고 그 철석 같은 당연함에 종종 압도된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오후 시간을 얼음 감시대 위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곳은 고대한 얼음덩이의 꼭대기로 리드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는 고래를 일찌감치 발견하는 장소였다. 마을에 마리아라는 노파가 함께 있었다. 노파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고래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다. 올해는 이미 틀린 모양이다. 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캠프는 벌써 자리를 치우고 마을로 돌아갔다. 마이라의 얼굴을 보기가 안쓰럽다. 저렇게 고래 껍질 마쿠닥을 먹고 싶어 하는데. 저녁이 되어 이웃 캠프의 사람이 달려왔다. 조 프랭클린 패가 고래를 잡았다. 몸 전체가 떨린 듯한 흥분이 일었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고래가 우미하게 끌려 들어온다. 사진을 찍어야지. 나는 캠프를 향해 달렸다. 전령이 캠프 전체에 소식을 전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카메라를 준비한 나는 재빨리 얼음 전망대로 달려갔다. 다가가자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오래된 에스키모의 노래였다. 보니 아무도 없는 얼음 위에서 노파가 바다를 향해 춤을 추고 있다. 느릿느릿한 움직임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마이라였다. 아마도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래를 감사하는 춤일 것이다. 가까이 가보니 마이라는 울고 있었다. 나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계속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지금 춤의 원형을 보고 있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때로는 마음의 필름에만 담아두고 싶은 풍경이 있다.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 고래의 사람들.